활용 가능한 정책 생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정책 생성 방법 안내하기 앞서서 먼저 노드 정책과 제어 정책, 그리고 노드 그룹, 그리고 권한 객체 생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 실제 UI를 통해서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드 액션 및 정책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신청 시 문의하셨던 사항들 같은 경우 뒤에 Q&A 시간에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정책 생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정책은 아까 노드 정책 메뉴 설명드리면서 한번 쭉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선 정책 생성하는 방법은 노드 정책 메뉴에서 위자드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책 메뉴에 노드 정책에 들어가셔서 작업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생성을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위자드가 하나 표시가 되고요. 팝업 창이. 그리고 신규로 정책을 생성하고 싶으신 경우 신규 생성을 클릭하시고, 기존 정책 베이스로 해서 정책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기존 정책 기반으로 생성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요. 기본 탭에서는 정책명과 설명, 그리고 이 정책의 순서 부분을 지정을 합니다. 정책 만드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노드 정책과 제어 정책은 하나의 정책에 하나의 노드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노드가 노드 정책 1번과 2번에 할당된 노드 그룹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보시면 1번 정책 노드 그룹 A, 2번 정책 노드 그룹 B. 근데 한 1.1이라는 노드가 A 그룹과 B 그룹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1이라는 노드는 1번 노드 정책에만 적용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 정책 순서에 따라 상위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순서를 고려하셔서 정책을 만드셔야 되고요. 정책 순서를 이제 선택하셨으면 처음에 정책 사용 적용 모드는 사용 안함으로 바꾸신 다음에 생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뒤에서 정책 들어가서 사용함으로 변환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생성하는 시점에는 사용 안함으로 변경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해당 생성하는 정책에 할당할 노드 그룹을 할당하는 화면인데요.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정책을 만들 때는 정책 만드는 화면에서 정책 그룹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 노드 그룹을 만든 다음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책 만들 때는 가능하면 사전에 적용할 대상에 대한 노드 그룹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노드 그룹
대상 노드 그룹을 선택했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정책 세부 설정 사항들, 이 노드 정책은 인증을 수행할 건지, 노드 관리, 인증 대체, 이런 설정들을 다 하고 나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노드 액션도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플러그인을 옮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조그맣게 검색 돋보기 아이콘이 있는데 에이전트 플러그인이나 노드 그룹이 많은 경우 이 상단에서 검색해서 찾은 다음 오른쪽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요. 적용할 위험감지 정책을 선택하고 오른쪽 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변경 정책 적용 버튼이 깜빡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 정책 적용을 클릭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노드 정책에 들어가서 설정한 노드 그룹 대상, 노드 액션 등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책 상태를 사용함으로 바꾸시고 정책을 적용하면 노드 정책이 정상적으로 생성된 겁니다. 다음은 제어 정책 생성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 메뉴에서 제어 정책 메뉴에 가셔서 작업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팝업 창이 하나 똑같이 위자드가 표시가 되고요. 신규 생성을 할지 기존 정책 기반으로 생성을 할지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정책 순서와 적용 모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누르는데 제어 정책도 마찬가지로 예외 정책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인 1번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정책들은 IP 관리, 미인증, 에이전트 미설치, 에이전트 미동작, 그 다음에 별도의 무결성 검증에 관련된 단말에 특정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안 되었거나 단말에 특정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로 차단하거나 하는 정책은 그 하단 순서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책 순서 선택하시고 가능하시면 사용 안 함으로 해놓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상, 이것도 노드 정책과 마찬가지로 미리 그룹을 생성해 놓으시고 찾으신 다음에 오른쪽 창으로 이동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제어 정책에 할당되었을 때 할당받을 네트워크 권한을 추가해주는 화면이고요. 이 정책에 해당되는 노드들은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할 건지 아니면 특정 네트워크만 허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성한 객체를 통해서 오른쪽 창으로 이동시켜서 다음을 버튼을 누르는데 권한 설정 관련해서 미리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릴 게, 보통 구축 당시에 네트워크를 제어했을 때 필수적으로 통신하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아마 다른 정책에 최소 권한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 권한이라는 거는 단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도 꼭 통신해야 되는 서버나 솔루션이 사용하는 포트, 통신이죠. 서버나 통신, 이런 것들 따로 그룹핑을 해놔서 권한에 하나 추가해 놓습니다. 추가해 놓으면 차단된 상태에서도 그 서버와는 통신이 되기 때문에
PC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구축 시점에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추가해 놓지 않는 경우에는 제어를 적용하는 시점에 단말에서 솔루션에 무한 에러 팝업이 뜬다거나 특정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안 한다거나 DRM이 서버와 통신이 안 돼서 문서가 안 읽힌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최소 권한이라는 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단 꼭 열어줘야 하는 서버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 같이 함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개의 권한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권한들은 오화 조건으로 동작이 돼서 크게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어 정책의 제어 옵션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표준 CWP 페이지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표준 CWP 페이지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리고 제어 정책 만드실 때 꼭 제어 정책별 사용자 메시지는 별도로 입력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사용자가 CWP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내가 어떤 정책 위반으로 인해서 제어가 됐는지 인지하게 해주고, 그리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게 적절한 사용자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HTML 메시지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입력한 다음에 이 창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샘플 이미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 기능을 활용하셔서 사용자 메시지를 사용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어 액션 같은 경우 필요한 경우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추가를 안 하셔도 정책 생성하시는데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시고 정책이 추가가 되었으면 우측 상단에 변경 정책 버튼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정책 생성할 때 사용 안 함으로 생성해 놨기 때문에 정책을 한번 검토하시고 사용함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변경 정책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NAC 에서 정책 그룹, 상태 그룹, 노드 액션, 권한 생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쭉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그룹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노드 정책 책에서 사용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상태 그룹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신 버전 UI에서는 이제 노드 그룹 생성할 때 정책 그룹과 상태 그룹을 구분하지 않고 노드 정책용 그리고 그냥 일반 노드 그룹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노드 메뉴에 가서 작업 선택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좀 이따 제가 UI 보여드릴 때는 조금 다를 텐데 정책 그룹을 선택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그룹에 대한 이름과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는 이 그룹이 어디에 쓸 건지, 현황을 보는데 쓸 건지, 노드 정책에 적용할 때 쓸 건지, 아니면 제어 정책에 쓸 건지. 근데 정책 그룹은 노드 정책에만 쓴다고 했으니까 노드 정책 카테고리가 맞겠죠. 그리고 ID, 이 노드 그룹은 노드 정책 어느 노드 정책에 쓰일 건지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조건에 맞는 대상에 대한 요약 정보, PC라든가 IP라든가 아니면 특정 사용자 그룹, 이런 형태로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좋은 정책명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립션 작성해 주시고
CWP 메시지는 노드 그룹에는 굳이 넣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드 그룹과 특정 제어 정책에 같이 포함된 노드가 CWP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이 노드 그룹에 설정한 CWP 메시지가 함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혼동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그룹에는 굳이 특정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CWP 메시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모드 사용함, 그리고 감사 로그 같은 경우는 디폴트 오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 노드 그룹에 포함되거나 해제되는 노드들에 대한 감사 로그를 남기는 겁니다. 보통 제어 정책에 사용하는 노드 그룹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굳이 불필요한 감사 로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드 그룹의 조건을 먼저 어떤 연산으로 할 건지, 여러 개를 추가하는데 엔드 조건으로 내가 만들 건지, 오화 조건으로 만들 건지. 사실 이 노드 그룹 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잘 인지하고 있는 엔지니어나 관리자라면 먼저 조건 연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먼저 생각이 날 텐데, 그게 아닌 경우는 우선 조건을 추가해 보고 이 조건들을 오화로 할지 엔드로 할지 뒤에 선택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 노드 그룹 대상에 대한 항목들을 지정을 합니다. 항목, 조건, 설정, 이런 형태로 해서 필터링할 조건을 만들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설정했던 항목에 여기에 리스트에 추가가 될 거고요. 추가가 될 거고 새로 더 추가할 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항목과 설정 조건들을 추가하면 노드 그룹 조건 추가는 완료가 됩니다. 노드 그룹 조건을 지금 확인하실 때 각 항목별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항목별로 항목을 클릭하고 또 조건을 눌러서 드롭다운 메뉴를 펼쳐야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가 5.0 버전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정에 실험실 메뉴로 가면 개선된 노드 그룹 조건 설정 UI를 사용함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걸 ON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노드 그룹 조건 추가하는 화면이 변경이 됩니다. 조건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우선 AND OR을 이렇게 토글 형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조건 화면이 왼쪽 트리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모든 조건이 표시되는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조건만 클릭해서 값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좀 더 직관적이고 편하게 노드 그룹 조건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태 그룹 생성 방법입니다. 상태 그룹과 정책 그룹의 차이점을 앞에서 설명을 조금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정책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상태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 그룹은 노드가 등록될 때 수집되는 기본 정보와 센서에서 수집되는 정보로만 조건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인증 정보, IP, 맥, 노드 타입, 플랫폼 정보 이런 정보들로만 정책 그룹의 조건이 사용되고요. 상태 그룹에서는 정책 서버, 센서, 그러니까 앞에서 수집되는 조건 플러스 에이전트에서 수집하는 정보까지 모두 조건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항목의 개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드 정책 이외에서 사용하는 그룹은 모두 상태 그룹을 생성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태 그룹은 노드 똑같이 이제 생성 버튼을 클릭하게 되는데요. 앞에 정책 그룹 만드는 화면과 조금 변경이 됐죠. 이게 최근 버전의 UI 화면이고요. 노드 정책에서만 사용할 정책 그룹을 생성하는 항목은 여기 생성하고 노드 정책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책 그룹 생성하는 항목이고요. 일반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태 그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생성 버튼을 누르시고요. 똑같이 아이디와 뭐 적용 모드나 뭐 감사 로그, 뭐 적용 모드 이런 거 기본으로 놔두고 그냥 생성하시면 될 것 같고, 조건 설정 부분에서 9버전 화면이죠. 아까 새로운 UI 전 노드 타입인 항목을 선택하고 조건 선택하고 설정 값을 선택하고 한 다음에 추가를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변경된 UI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에 체크를 한 다음에 값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UI로 변경하신 다음에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정말 다양한 형태의 조건 항목을 노드 그룹의 조건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드 액션 생성 방법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노드 액션 메뉴로 이동하셔서 작업 선택에 생성을 누르시고 액션명 그리고 조건 설정, 플러그인 선택, 플러그인 설정, 그리고 수행 주기, 적용 OS 선택하신 다음에 생성 누르고 노드 정책에 할당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별로 좀 설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뒤에 가서 샘플로 몇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정책 생성 방법과 노드 그룹 생성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냐면 굉장히 NAC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어 정책에 사용되는 노드 그룹을 정말 실수로 조건 하나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전체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 만드시고 그룹 만드실 때 조심해서 만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한 생성 방법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권한을 먼저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객체를 먼저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권한을 추가하신 다음에 거기에 생성해 놓은 네트워크 객체와 서비스 객체들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 정책을 생성하고 그리고 노드 액션을 생성하는 화면을 샘플로 확인하고 UI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정책 순서는 노드 정책을 먼저 만들 거고요. 노드 정책에서 수집된 결과로 제어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정책 그룹이나 상태 그룹, 노드 액션, 권한 생성하는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만들 때 어떤 대상을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 대상들에게는 어떤 노드 액션 그리고 어떤 정책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노드 정책 실습 문제. 많은 관리자분들이 우리 엔지니어들과 함께 정책을 만드실 때 이런 형태로 아마 요청을 하실 겁니다. 특정 노드 정책에 해당되는 사용자들은 특정 IP 대역에 속하는 사용자들에게 적용할 거고 그 사용자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프로세스가 동작하면 제거하는 노드 액션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노드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들은 공유 폴더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권한이 존재하는 폴더의 공유를 해제하는 노드 액션을 수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정 DLP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는 레지스트리 값을 검사해서 DLP가 특정 레지스트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DLP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파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이 요구사항을 한번 NAC 정책 웹 콘솔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그룹에 대해서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OA만 그룹에 대해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고 OA만 그룹 세부 설정 IP 주소가 B클래스 객체에 속하면 정책을 적용하겠다. 그러면
172.29.0.0 16비트. 우선 앞에 내용은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이제 노드 그룹 생성한 메뉴에 들어가서 기본 설정을 하고 이제 그룹 조건을 추가하는 화면이고요. 그룹 조건이 172.29.0. 기존 이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IP 주소 화면에서 IP 서브넷에 속하면을 체크하고 172.29.0.0 선택하고 서브넷 비트수 16비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고 조건은 하나만 사용하니까 AND 조건이든 OR 조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합니다. 제가 생성한 OAM망 대역에 할당된 노드 수가 하나도 없죠. 없는 게 정상입니다. 이 IP 대역을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된 노드 수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인 특정 프로세스가 동작하면 제거하는 노드 액션을 수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유 폴더를 정보 수집하고 에브리원 권한이 존재하는 폴더의 공유를 해제하는 노드 액션을 수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정 DLP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는 특정 레지스트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파일을 배포하는 노드 액션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 노드 액션과 관련된 부분이죠. 정책 메뉴에 노드 액션으로 이동합니다. 상단 작업 선택 버튼을 클릭하고 생성을 하는데 지금 생성하는 모든 노드 액션은 OA망 노드 액션에 노드 정책에 적용하는 노드 액션이니까 OA 액션 해서 OA 액션 그 다음에 프로세스 불법 프로세스 종료 OA망 대상자 불법 프로세스를 종료하기 위한 노드 액션 OS 종류는 윈도우즈를 기본으로 선택을 하고 프로세스를 여러 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선 먼저 하나만 지정하겠습니다. 프로세스가 동작하면 kakao.exe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utorrent.exe 그리고 두 개 다 개별로 동작하게 되면 제어하기 위해서 조건은 OR 조건으로 수행합니다. 플러그인 선택 부분에서 프로세스 제어, 강제 종료 라는 플러그인을 선택하고 만약 제어를 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왜 구동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어만 하게 되면 PC가 이상한가? 그러면서 삭제했다 설치했다 삭제했다 설치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PC 담당자를 호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제어할 때는 사용자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프로세스 가로 열고 매크로 언더바 프로세스 네임 구동을 차단하였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 강제 종료는 항상 PC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구동되는 순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 타입은 항상 수행으로 지정해 놓고 모든 OS를 선택하고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OA 액션 노드 정책에서 사용할 이제 프로세스 강제 종료 노드 액션 하나 먼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유 폴더에서 공유 폴더 정보를 수집하고 설정되어 있는 에브리원 권한이 있는 폴더 공유를 해제하는 노드 액션을 생성하겠습니다. 동일하게 OA 액션 공유 폴더 제한이라고 하고 OA 망 대장자 단말의 공유 폴더 사용 제한이라고 하고 OS 종류는 윈도우, 조건 연산은 별도 조건 연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 폴더 제한은 공유 폴더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해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뭔가를 확인하고 이 확인한 조건이 만족하면 플러그인 수행 이런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플러그인을 네트워크 공유 폴더를 선택하고 공유 폴더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설정되어 있는 공유 폴더가 있는 경우는 해제를 할 거고요. 에브리원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해제를 할 겁니다. 에브리원 권한이 존재하는 폴더만 공유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관리 폴더를 허용할 건지 안 할 건지, 프린터 관리 폴더, 그리고 공유 해제 알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저희는 알려줘야죠. 에이전트 팝업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행 타입은 항상 수행이고 적용 언어는 모든 OS 생성을 하고 생성이 됐는지 확인하고요. 다음으로는 DLP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는 특정 레지스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I DLP 파일을 배포하는 노드 액션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배포 액션이네요. OA 액션 DLP 미설치 단말 DLP라고 할까요? DLP 배포 조건은 특정 레지스트리 존재하지 않으면,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레지스트리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레지스트리 정보가 등록이 되니까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뭔가 변경이 일어났거나 삭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정 레지스트리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키를 입력합니다. 키 네임 데이터, 저는 길기 때문에 일반 그냥 샘플 데이터를 넣는 거고요. 설정 메모에 DLP 어떤 프로그램 설치 레지스트리 키 위치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으면 특정 레지스트리 키에 어떤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정 파일을 배포하겠다. 직접 파일 배포에 직접 업로드와 URL 입력이 있습니다. URL 입력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URL로 가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요. 정책 서버가 이 URL로 가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그 파일을 사용자들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배포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직접 업로드해서 거래 명세서 파일을 이런 식으로 업로드하고 전자서명을 검증할 건지, 검증이 실패하게 되면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배포 옵션, 백그라운드로 파일을 설치할 건지 배포할 건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배포할 건지, 실행 옵션은 어떤 걸 할 건지, 리부팅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액션을 생성을 합니다. 간혹 가다가 파일 배포 액션을 수행하시고 노드 정책에 적용을 다 하시고 노드 상세 정보에 관리 노드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말이 하나도 없네요.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단말을 클릭하게 되면 정책 현황에 에이전트 액션 수행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에 배포 액션이 수행은 됐어요. 수행은 됐는데 결과가 불만족이라고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만족이라고. 이건 왜 그렇게 표시가 되냐면 우리가 파일 배포 액션을 수행할 때 정상적으로 파일 배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수행 조건에 대한 검사 결과의 변화, 이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NAC에서는 파일이 배포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DLP 배포라는 노드 액션을 만들 때 조건 설정에 특정 레지스트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라고 조건을 걸었고, 존재하지 않으면 이 파일을 배포하라 라고 노드 액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파일을 배포를 했는데 우리 수행 조건으로 설정해 놨던 레지스트리 키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배포가 됐어도 이 배포 액션에 대해서 결과는 불만족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이게 없어서 배포하는 건데 안 생겼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은 만족을 받으시려면 조건 설정의 결과값이 만족이 돼야 된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배포였으면 있어야 되고요. 있어서 배포했으면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배포 노드 액션의 결과값이 만족, 불만족이 나온다. 이게 NAC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배포됐는데도 배포 안 됐다고, 불만족이다, 배포가 안 된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 설정에 따라서. 이제 노드 액션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노드 정책에 할당해 보겠습니다. 노드 정책에 가서 하단에 가면 액션 할당이 있습니다. 여기 할당 버튼을 클릭하시고 우리 OA에 적용되기 위해서 만들었던 노드 액션들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하셔도 되고요. Shift 키로 해서 블록으로 처리한 다음에 한꺼번에 오른쪽으로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제가 눌렀는데 여기 패스워드가 나왔는데 읽어보면 파일 배포, 그러니까 주요 위험 노드 액션을 적용하는 경우 2차 인증을 하게 됩니다. 노드 액션이 추가가 됐고요. 수정을 누릅니다. 그리고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르게 되면 제가 수정하고
마지막 변경 정책 적용을 누른 이후에 수정된 정책 노드 그룹, 생성된 노드 그룹, 변경된 정보가 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수정했다거나 만들었던 내역을 여기서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가서 수정을 하거나 제거를 해야 됩니다. 다 확인을 하셨으면 정책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제가 생성한 정책이 실제 정책 서버에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 그룹에 포함된 노드들은 정책 세부 내용에 의해서 특정 프로세스가 동작하면 제어가 되고, 네트워크 공유 폴더들은 에브리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제가 되고, DLP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 확인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실습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C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보안 정책을 생성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안내된 조건들을 모두 포함하는 노드 정책을 생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된 사용자가 임원이라는 사용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소한의 정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체제 정보 수집, 네트워크 정보 수집, 수집, 액션, 그리고 혹시나 취약한 플래시를 사용하는지 검사만 하는 노드 액션, 취약한 IE 버전 사용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수행 조건만 검사하는 노드 액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노드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대상 노드 그룹을 만들려고 했더니 대상이 사용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룹의 사용자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작업 선택, 생성 버튼, 그룹, 사용자 그룹, 임원, 노드 정책에 사용할 임원진 사용자들은 사용자 그룹. 저는 임의로 사용자 계정을 등록하겠습니다.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누군지, 이 아이디가 누군지 입력해 주는 게 좀 더 식별하기가 편하겠죠. 뭐 예를 들어 임원진이니까 부사장님 아이디와 성명, 사장님 아이디와 성명 이렇게 해놔야 좀 더 편할 겁니다. 조건 연산은 저는 5화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 그룹 임원진에 대해서 어드민 계정과 IQIQ200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임원진의 사용자 그룹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2명이 포함됐죠. 실제 정책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노드 그룹에 가서 우리가 또 노드 정책에 사용할 노드 그룹이니까 검색, 노드 정책에 쓸 거니까 임원 서정책, 조건에 사용자 그룹이었죠.
인증 사용자 그룹에 속하면 사용자 그룹 임원진 추가 하고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이동해서 노드 액션으로 이동해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를 해봅니다. 첫 번째 노드 액션 요구사항이 정보 수집이었어요. 임원 운영 체제 정보 수집. 좀 더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일부 항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체제 정보 수집.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는 플러그인입니다. 주기적 수행. 12시간에 한 번만 수행하면 되겠죠. 네트워크 정보 수집. 전송 주기는 10분 정도. 이동 평균 시간 전송 주기보다 길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열린 포트 정보 수집할 건지 안 할지. 수행 타입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수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보 수집. 이것도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는 항목이고, 임원 3개만 만들고 또 하나 취약한 플러시 임원 취약한 어도비 플래시 사용 유무 검사. 특정 레지스트리가 존재하면 삐삐삐 이제 어도비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사용 여부만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용 여부를 체크해서 뭔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사용 여부만 체크해 달라고 했으니까 수행 조건만 검사. 위에 조건 설정만 검사해서 결과를 표시해 달라는 거죠. 주기적 5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겠죠. 혹시나. 그리고 다음은 취약한 i 버전 사용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수행 조건만 검사하는 노드 액션. 임원 i 버전 체크, i 버전 검사. 그래서 파일 버전이 11보다 높거나 9보다 낮은 버전, 보다 높은 버전이면 프로그램 파일에 AA. 익스플로러겠죠? .exe 11.0.0 높거나 낮은 버전이면 6.0.0 조건은 우화 조건이겠죠. 높거나 낮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검사만 한다고 했습니다. 임원진 분들이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은 뭔가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정책의 예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행 조건만 검사. 이것도 5분에 한 번 정도. 네, 소프트웨어 버전 검사니까 뭐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24시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액션을 다 만들었으니까 노드 정책으로 갑니다. 기존 정책 기반으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정책을 안 만들었었나요? 제가 정책명을 생성 테스트로 만들어 놨었네요. 임원 최소 노드 정책 적용. 적용 모드는 가장 위에다 놓겠습니다. 먼저 적용 가능하도록. 대상 노드 그룹. 기본 정책 사용하겠습니다. 임원분들은 인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용으로 만든 노드 액션을 모두 적용하는데 저희가 아까 노드 정책 생성 테스트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노드 액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빼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원 최소 노드 정책 적용. 노드 그룹도 임원 최소 노드 정책 적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요. 그룹이라고 이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인증을 하지 않게 되어 있고 노드 액션 정상적으로 적용되었고 변경 정책 적용을 눌러서 내가 설정한 사항들이 맞는지 확인하고 정책 적용을 누릅니다. 만약 이 노드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가 있다면 이 정책을 받겠죠. 이번엔 다시 실습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다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원 사용자 그룹으로 노드 그룹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었고 수집 노드 액션들을 만들어서 적용했습니다. 어도비 플래시 사용 여부를 체크하는 검사만 하는 수행 조건만 검사하는 노드 액션, 그리고 IE 브라우저도 수행 조건만 검사하는 노드 액션을 만들어서 적용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제어 정책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정책 실습. 우선 NAC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보안 정책을 생성하려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안내된 조건들을 모두 포함하는 제어 정책을 생성해 주세요. 감지된 노드 타입이 PC이면서 사용자 인증된 그룹을 대상으로 정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PC이고 사용자가 인증된 대상,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SMB 서비스를 제외하고 항상 허용하는 권한을 가지게 할 예정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사항에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드 그룹을 대상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제어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 카테고리가 없었죠, 제어 정책은.
대상을 이제 제어 정책 인증된 PC 그룹 제어 정책에 사용할 인증된 PC들을 그룹 위하는 노드 타입이 PC이면서 사용자 인증된 그룹에 속하여 네트워크 제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CWP 메시지를 입력하시고 더블클릭을 하면 원래 패치가 나와야 되는데 샘플이 표시가 안 되네요. 제 브라우저가 이상한 건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감지된 노드 타입 노드 타입 감지된 노드 타입이 PC와 같으면 하나가 추가됐고요. 인증된 사용자 인증된 그룹 사용자 인증 사용자 인증 상태가 인증됨 이렇게 하고 두 가지 조건이 각각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조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생성을 누르고요. 이번에는 제어 정책이 사용할 권한 생성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SMB 포트 137, 138, 139, 445 서비스를 제외하고 항상 허용하는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객체는 모든 네트워크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네돌을 사용하면 되겠죠. 서비스는 기존에 생성된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서비스 SMB 서비스 SMB라고 하고 포트 번호를 넣겠습니다. TCP 하나만 넣겠습니다. 샘플로. 여러 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138 생성을 하고 시간은 항상 이라고 했으니까 anytime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권한에 들어가서 권한은 뭐라고 정의를 할까요? SMB 서비스 제외 모두 허용 네도를 선택하면 되고요. 네트워크 객체는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 객체는 아까 제가 지정했던 서비스 SMB 서비스 그리고 요구사항은 이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MB 서비스에 속하지 않는 모든 거는 허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간은 anytime 그러면 SMB 서비스 제외 모두 허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어 정책으로 이동해서 제가 정책 만들 때 대체적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 에이전트 미설치, 미동작 그리고 무결성 정책 하단에 추가하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8번에 만들겠습니다. 신규 사내 보안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제어
신규 사내 보안 정책 1번. 저는 그냥 바로 사용함 하겠습니다. 아까 생성한 제어 정책이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한 제어 정책 인증된 PC 그룹, 그리고 SMB 서비스 제외 모두 허용, 표준 CWP 페이지를 사용할 거고요. 별도로 설정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에 제어 정책에 아까 제가 그룹에 설정을 했었나요? 노드 타입이 PC이면서 사용자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SMB 서비스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샘플이 표시가 됩니다. 제어 액션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을 거고요. 정책이 정상적으로 다 잘 만들어졌는지 8번에 확인해 보고, 8번에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대상 노드는 아직 없고, 노드 그룹도 잘 할당이 되었고, 서비스도 할당이 됐습니다. 변경 정책을 누르고 내용을 확인하고 정책 적용을 누르게 되면 제어 정책이 적용됩니다. 노드 정책과 달리 제어 정책은 변경 정책 적용과 클릭함과 동시에 바로 모든 네트워크 센서에 정책이 갱신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실습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했던 감지된 노드 타입이 PC이면서 사용자 인증이 된 노드 그룹을 대상으로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SMB 서비스를 제외하고 항상 허용하는 권한입니다.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SMB 제외를 제가 했죠. 다음 제어 정책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C를 통해 직원들 대상으로 사내 보안 정책을 생성하려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안내된 조건들을 모두 포함하는 제어 정책을 생성해 주세요. 모두 포함하는. 첫 번째, 노드 다운타임이 45일 이상 지난 노드, 인증된 사용자가 임원이라는 사용자 그룹에 속하는 경우 예외 처리,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DNS 서비스만 항상 허용면, 아까 생성했던 방식대로 생성할 필요가 없이 펌 DNS만 하면 되겠네요. DNS 서비스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허용이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노드 그룹 만드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정책에 노드 생성, 제어 정책, 정책에 사용할 그룹이고, 노드 다운 45일, 그룹에 CWP 메시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건에 다운, 업다운 보다 작은, 보다 큰 다운타임 45일 추가, 45일보다 큰 다운타임,
밸리데이션 체크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 1개월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업타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밸리데이션 체크에 오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다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0으로 해서 추가를 하고 노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인 임원, 인증된 사용자가 임원이라는 사용자 그룹에 속하는 경우는 예외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책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드 그룹을 엔드 조건으로 만들고 조건 추가에 사용자 임원진이라는 사용자 그룹에 속하지 않아야 제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한 사용자는 예외가 되는 거죠. 엔드 조건. 업다운 상태가 45일보다 크고 사용자 인증 사용자 그룹 임원진에 포함되지 않아야 이 노드 그룹에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 임원진으로 포함된 노드라면 이 조건에 의해서 이 노드 그룹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DNS 서비스만 항상 허용하겠다. DNS만 항상 허용. 이건 기본적으로 펌 DNS가 원래 예전 버전에는 있었는데 최신 버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겠습니다. 모든 네트워크에 대해서 DNS만 허용하겠다. 항상. 그래서 제어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번 하위에 제어 신규 사내 보안 정책 2 순서 9번 대상은 제어 정책. 여기에 보시면 검은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표시된 노드 그룹들은 다른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책에도 사용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자 그룹 방금 만들었던 그룹 추가했고요. 그리고 DNS만 허용하는 권한으로 만들었고 제어 옵션 그리고 제어 액션 등은 기본으로 만들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펌 DNS만 허용하는 노드 다운 45일 이상인 그룹인데 여기에 임원진들이 제외됐다는 내용이 직관적으로 보이지가 않네요. 정책이 들어가야 이 노드 그룹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서 노드 그룹명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실습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화면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많은 실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습 항목들만 설명을 드리고 Q&A로 좀 저희가 교육 신청할 때 문의 주셨던 내용을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제어 정책 실습 내용은 확인된 노드 타입이 외주 유지보수 인원입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외주 유지보수 인원이라는 노드 타입은 실제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노드 타입이죠. 그래서 이건 관리자가 임의로 생성한 노드 타입인 것 같고요. 해당 노드 타입을 가진 그룹을 만들고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무망 IP 대역은 모든 서비스를 항상 허용하는 권한을 만들 거고요. 제어 정책 권한은 네트워크 C클래스 10.133.10.0 네트워크에 대해서 모든 서비스를 항상 허용하는 권한을 하나 생성하고, 사내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DMZ 존에 있는 유지보수 솔루션들로 접속할 수 있는 연계 IP 주소,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를 항상 허용하는 권한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대역에 모든 서비스를 항상 허용, 그리고 DMZ 존에 있는 유지보수 연계 IP 주소 172.229.127.10.10 10.10으로 10부터 15번 IP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 서비스 포트를 허용하는 권한 두 개를 생성하는 권한을 제어 정책에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 실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SAP 동작 검사라는 특정 액션을 만족하지 않고 SEP 예외 태그가 특정 액션 만족하지 않고 예외 태그가 존재하지 않고 감지된 플랫폼에 윈도우즈라는 문자열을 포함하는 그룹 대상으로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거 노드 그룹. 노드 그룹입니다. SAP 동작 검사 액션은 CC의 서비스 host.exe 프로세스 동작 수행 조건만 검사한다고 합니다. 노드 정책에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노드 정책에서 SAP 동작 검사라는 수행 조건만 검사 노드 액션으로 한번 검사를 돌려야 됩니다. 미리. 그래서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라는 값이 있어야 되고요. 태그는 미리 만들어 놓고 존재하지 않는 노드 조건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노드 그룹. 그리고 FAQ 서버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모든 서비스를 모두 허용. FAQ 서비스가 아닌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DNS 서비스만 항상 허용. SAP 미설치로 차단되는 사용자를 위해 CWP 페이지에 SDP 프로그램 설치 버튼 추가 및 다운로드. 이거는 사용자 정의 버튼. 사용자 정의 버튼을 추가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용자 정의 버튼은 어떨 때 표시하느냐? SAP 미설치 차단 노드 그룹에 포함되는 경우 사용자 정의 버튼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좀 복잡하지만 몇 가지 특정 조건들만 확인해서 노드 그룹을 적용하고 만들고 권한을 만들고 설정 버튼을 추가하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네요. 정책 그룹에 대한 실습입니다. 정책 그룹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어요. 정책 그룹에서는 정책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플러스 네트워크 센서에서 수집된 조건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IP, 노드 타입, 인증 정보,
업다운, 에이전트 설치 유무 이런 정보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책 그룹은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상태 그룹 같은 경우는 방금 마지막 제어 정책처럼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상태에 대한 검사 값을 조건으로 쓸 수 있으면서 되게 약간 복잡해지는데, 우선 노드 정책에서 노드 액션 만족하지 않느냐, 만족하냐 이런 조건을 상태 그룹의 조건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노드 정책에서 미리 노드 액션을 수행하고 그 수행 결과를 가지고 노드가 상태 그룹에서 그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다 보면 몇 가지 패턴을 보실 수 있어요. 특정 액션을 만족하지 않는, 태그가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특정 액션을 만족하지 않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항들이 있죠. 노드 정책에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 백신을 설치 안 했어, DLP를 설치 안 했어, 설치 검사를 했는데 불만족이라는 것은 설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치를 안 했어, 이런 조건으로 차단을 할 때 사용하는 특정 액션을 만족하지 않는 이런 조건을 제어 정책에서 사용합니다. 특정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노드 그룹, 이런 거는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노드 그룹이죠. 바이러스 체이서라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노드 그룹, 호스트명이 WMP2019인 노드 그룹, 이것도 현황 정보. 이것도 현황 위험이죠. ARP 스푸핑이라는 위험이 감지된 노드 그룹. 이거는 이제 감지된 노드 타입이 PC이면서 시스템 정보 수집 내용에 윈도우즈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 설정이 안 돼 있다라는 정보, 그리고 화면 보호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정보로 노드 그룹을 만들어서 제어하거나 현황을 뽑아서 뭔가를 하기 위한 노드 그룹이죠. 어, 8번 OA 전체망이라는 정책 그룹에 속하면서 연장 근무라는 태그가 존재하는 노드 그룹. 상태 그룹의 조건 중에 정책 그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에 그룹을 추가하는 거죠. 이게 좀 더 디테일한 정책을 만들다 보면은 그룹에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그룹에 그룹을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화 조건이나 엔드 조건을 연산해 사용하면서 그룹을 넣게 되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요구사항이 까다롭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룹에 그룹을 추가해서 엔드 조건으로 묶거나 오화 조건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드 상태가 업이면서 apc x64라는 특정 설치 유무겠죠. 이것도 apc x64 설치 검사 액션을 만족하지 않는 노드 그룹, 이런 식으로 상태 그룹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노드 액션 생성 실습에 대한 사항들인데요. 노드 액션은 플러그인이 한 20가지 좀 넘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플러그인이 동작하는 형태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상태 그룹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노드 액션은. 프로세스 강제 종료, 호스트명 변경하는 노드 액션, 프로세스가 동작하면 종료하는. 1번 사항은 소프트웨어 제거 노드 액션입니다. 특정 반디지비라는 프로그램 제거와 사내에 위반된 소프트웨어를 제거합니다. 문구를 표시해주고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제거한다.
특정 프로세스가 동작하는지 수행 조건만 검사한다. 금일은 을지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라는 팝업 알림 메시지를 사용자 PC에게 전송하는 노드 액션. 사용자 알림 메시지를 사용하면 되죠. 인터페이스 제어 노드 액션 중에 센터, 정책 서버와 통신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외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는 경우겠죠. 모든 인터페이스를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하는 노드 액션. 노드 액션 중에 사용 안 함으로 변경했다가 사용함으로는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사용함으로 변경해야 돼요. 직원들 PC 기본 DNS 서버 주소는 168.126.63.1, 보조 DNS는 8888로 변경하는 노드 액션. DNS 서버 관리, 호스트, 아마 DNS 서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비를 한번 보고 어떤 노드 액션인지. DNS 제어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다음 DNS 서버 주소 여기다 설정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노드 정책에. 직원들 PC에 활성화되어 있는 AP를 탐지하고 SSID가 지니아인 AP를 제어하고 연결을 차단하는 노드 액션. 무선랜 제어 노드 액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SSID 스트링 지니안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한다. 접속을 시도하면 에이전트 알림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윈도우즈 계정의 비밀번호 문자열을 검사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 변경하도록 하는 노드 액션. 윈도우즈 비밀번호 검사 노드 액션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 직원들 PC의 윈도우즈 업데이트에 대해 일주일마다 검사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설치하도록 하는 노드 액션. 윈도우즈 업데이트 노드 액션 사용하셔야 됩니다. 노드 액션과 이제 노드 정책, 제어 정책, 노드 그룹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제품을 처음 사용하시는 변경된 관리자분들과 신규 관리자분들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관리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황 강의상 교육 신청하실 때 문의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지니어스 docss.co.kr로 접속하시면 자동으로 저희 국내 NAC 관리자 가이드 페이지로 접속이 되고요. 네트워크 NAC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가이드에 대한 부분까지 다 친절하게 문서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트러블 슈팅이나 릴리즈 노트가 독스에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문의하셨던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별다른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슬랙이나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지금 바로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랙 창과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을 좀 이용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은 17시까지니까 55분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질문사항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은 조금 이르지만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교육은 아마 12월 달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스트리밍 교육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